네, 김사동 FM 모닝쇼 일요일 이제 4부 시간인데요. 매주 일요일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완주로 떠나볼 텐데요. 화암사 아시죠? 네네. 네, 정말 그 숨어있는 절이라고 불러질 정도로 굉장히 고즈넉하고 우리에게 정말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주는 그런 절인데요. 네. 저희가 한번 그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인문학 시간으로 갑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자, 오늘 초대 손님 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주 복합문화지구 노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네. 노회를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네네, 좋아요. 네. 저희는 1987년부터 2011년까지 누에를 연구하던, 키우던 호남 잠종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이 이전을 이제 부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는 완주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으로 그리고 전시 공간으로 네. 그 야외 공간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공원이죠. 네, 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이야기 마실로 꾸려지고 있어요. 굿모닝 인문학이. 네. 그래서, 이제 장소에 다녀오셔서 그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역사 이야기, 또 본인의 어떤 느낀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완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완주에 있는 보석 같은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완주 경천면에 있어요. 이게 불명산이라는 작은 산인데 네. 그곳에 천년 고찰 화암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보물 62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구례 화엄사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진짜 내비게이션 찍고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리로만 들으면 화암사, 화엄사 비슷하죠. 맞아요. 네, 화암사입니다. 꽃화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완주 구경의 하나로 이 절의 별칭이라고 하면 잘 늙은 절. 잘 늙은 절. 네, 왜 그런지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칸짜리가 전부예요. 세 칸짜리 극락전이 전부에 되게 보면 되게 작고 호젓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그런 절인데 네. 탑도 없어요. 그 절에 보면 정말 탑은 흔하죠. 흔하다고 진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생각하고 흔한 있습니다. 탑도 없고요. 그 절에 가면 엄청 큰 나무들이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절의 역사와 그런 위험 있는 나무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절이 산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누구는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딱 네, 맞는 것 그래서 같아요.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표현도 하시는 곳이 있는데 네. 그래서 왜 저희가 맛집을 알 때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암사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정취가 달라가지고 이곳의 그 느낌들이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을, 늦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다녀본 늦가을의 단풍 풍경 중에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절경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산의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 여기서 표현하는 꽃의 소리, 나무의 소리 이런 풍경들을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란한 그 관광객들이 있죠. 저희가 관광버스를 타고 네. 이렇게 단풍 구경을 가는 그런 풍경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란한 불청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 산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나 느낌적인 느낌들이 더 살아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은 산에 있는 절이라 그래서 만만히 보시면 안 되고요. 역사적인 기록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는 길도 가는 길. 생각보다 네 조금 쉽게 보시면 네. 네 좀 숨이 차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화엄사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기 전에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냥 산책길 어느 그런 정도의 그 산으로 봤다가 절로 봤다가 이 화엄사를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자료들을 봤는데 굉장히 정말 깊은 역사, 아픈 역사, 그리고 저희가 좀 경외스러운 그런 역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역사들이 아주 많이 보존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높이가 500m가 채 안 돼요. 428m? 네. 이제 그 속에 그 산에 절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분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5세기에 쓰여진 화엄사 중창기라는 기록을 보면 화엄사로 가는 길이 사냥하는 사나이라 할지라도 이르기 어려운 절이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네. 고려 후기 문신이었던 백문절은 화엄사에 대한 7원 49의 길고 긴 한시를 남겼을 정도로 이 화엄사에 이르는 길이 험하고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신라 때 승려 원효와 의상대사가 이 절에 머물면서 수도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경덕왕 때 설총 아시죠? 네. 화엄사에서 공부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 봄의 여신 복수초가 이곳에 굉장히 절경을 이루는데 네. 이 절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수초는 봄에 굉장히 예쁘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예쁜. 그래서 이 천년의 비밀이 오롯이 이렇게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그런 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겨울인데 겨울은 안 예쁩니까? 겨울사는 운치가 있지요. 다 좋은 걸로. 지금 이제 신년이잖아요. 네. 2022년에 뭔가 새로운 한 해를 좀 계획을 하고 자신을 조금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산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안도현 씨는 이 화엄사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유명해졌어요. 최근에 잘 늙은 절이라는 표현을 안도현 시인께서 그렇구나. 네, 해주셨고요. 네. 거기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시를 읽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잘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비바람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꼿꼿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스스로 역사이거나 문화의 일부다. 그래서 지금도 좀 당당하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세월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깊게 패인 주름마저도 좀 고귀해 보이는 화엄사. 그래서 좀 경이로운데요. 그래서 안도현 시인께서는 이 잘 늙었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화엄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어쩜 표현이다. 저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네. 딱 맞게. 네. 그렇다면 이 화엄사는 언제 지어졌을까요?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경상북도 안동의 천등산에 있는 봉정사, 이 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삼국시대 신라 30대 문무왕 이전에 지어졌을 거라고 추정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시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천년 네. 고찰이라는 정도만. 그래서 더 신비로운 건가요? 네, 그래서 1425년 세종 7년 이제 관찰사 성달생의 뜻을 따라서 주제 해총에 이제 중창이 한번 됐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극락전 등 몇 개의 당후를 제외한 대부분 건물이 이제 소실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광해군 2년에 그리고 인조 7년에 현종 7년에 이 중창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11년 숙종 37년에 극락전을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좀 남아 있고요. 네. 현존하는 당으로는 지금 국보 316호로 지정된 극락전, 명부전, 산신각, 그리고 보물 662호로 지정된 우화루, 정목당, 철영제, 요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화엄사가 팀장님. 네. 그 한국의 절 중에는 뭔가 좀 특별한 그 부분이 있다면서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국보 316호 극락전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네. 하앙식이라는 건축물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기록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은 이곳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하항이라는 이 건축 양식은 보면 이게 일종의 석가래인데 겹석가래예요. 네. 그래서 처마 길이를 길게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한 석가래를 겹으로 이렇게 해서 처마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건 사실은 중국의 건축 양식에서는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 화엄사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양식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밝혀지면서 더 유명해졌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항식 구조가 예. 그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왕성했던 백제 시대 예. 부터 이 양식이 남아 있었고, 그 근거가 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이 기록을 보면서 이 천년고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항식 구조가 또 특이하게 앞뒤 건물의 모양새가 또 다릅니다. 앞부분은 용모리를 조각해서 구조대 장식을 좀 더했고요. 예. 뒤쪽 하향은 좀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좀 뾰족하게 다듬어서 이게 법당 내부 천장 닷집에 용머리가 이렇게 따리를 틀고 있는 그 모습이 있고 좀 색이 바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비닐 하나하나의 색칠 이런 부분도 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가면 더 새롭게 보이거든요. 네, 아는 만큼 보이고 재밌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화엄사에는 문화재들이 또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등록문화재 625호로 지정되어 있는 괴불도가 있는데요. 이제 보기 드문 비로자불을 이제 본존으로 문수와 보현보살을 협시로 권석도를 구성한 비로자니 괴불도입니다. 어렵죠? 네. 네. 예, 그 괴불도 네네네. 네. 채색이 있어서 이제 근대 불화에 수용된 서양 화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입체감 있는 표현이 있고요. 네. 그 또 수채화 기법에 가까운 설체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수용된 근대적인 불화 기법을 보여주는 예다. 네. 그래서 불화라는 것은 이제 그 불교의 어떤 그 네, 그림 기법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우하루와 극락전은 남북으로 불명당과 정목당 서로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M자 구조, 미음자 네. 구조의 사찰이고 극락전 왼쪽에는 입을 놀리기는 삼가라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철영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문화재로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40호로 지정되어 있는 높이 한 140cm 정도의 동종이 있어요. 네. 동종에 대한 전설은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동종의 이 높이가 107cm, 밑지름은 70cm. 되게 종은 작아요. 작네요. 근데 아담한 종인데 이 가장자리가 이제 꽃잎 무늬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 동종이 광해군 때 이 전설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궁금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 종이 나라에 그리고 이 절에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스스로 소리를 내서 위급함을 알려주었다는 자명종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무기로 오실 때 왜 그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막 그 쇠붙이의 집에 뭐 숟가락까지도 다 일본군들이 다 걷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 종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 종을 땅에다 묻었어요. 네. 그래서 광복 후에 꺼내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동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전설이 또 네.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화엄사와 관련된 그 설화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오래된 절에는 항상 이런 설화들이 있거든요. 네, 아름답고 슬픈 전설이 좀 있는데 화엄사에 가시면 이제 이 전설이 거기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봄에 복수초 노랗게 피는 복수초 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복수초와 연화공주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복수초가 이제 그 절 주변을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물을 들이는데 이제 이 창건 설화에는 이 꽃이 연꽃이라고 그 주장하는 기록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계절상으로도 이제 학자들이 생태학적으로 보면 연꽃보다는 이제 시기가 다르잖아요. 연꽃은 네네.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복수초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맞다. 그래서 복수초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임금의 딸 연화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에 걸려서 네. 이제 사경을 좀 헤매는데 이제 이 아버지 임금님이 내 딸 공주의 병을 낫게 하려면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이제 명의도 모셔와야 하고 약재도 모셔와야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좋은 약을 먹여도 공주의 병이 점점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불공을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왕이 이제 잠깐 잠을 빠졌는데 네네. 꿈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네. 너의 거룩한 불심에 감동하여 네. 연화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오. 그러면서 조그만 연꽃잎 하나, 이렇게 아까 이제 복수초 꽃잎 네. 하나를 이게 던져주고 사라졌다. 그래서 네. 그 꽃잎을 먹은 연화 공주가 깨끗하게 병이 나았고, 이 임금님은 이제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절을 짓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설화가 있다고 들으니까 굉장히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화엄사는 어찌됐든 뭐 모든 절이 좀 그렇겠지만 우리 그 팀장님께서 가셨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좀 이렇게 올라왔는지도 궁금해요. 이야기 마실이니까. 네. 그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계속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즈넉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와 그 기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천년 고찰이지만 네. 전혀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래서 뭔가 좀 찾는 이들을 좀 겸손하게 하는 그리고 가는 길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스스로 조금 겸손해지는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고 좀 그 속에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방문객이 그 절에 방문했을 땐 되게 그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치 예전에도 와봤던 곳 같은 느낌. 그래서 그곳에 거기 보면 그 계단에랑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관광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서 맛있는 산채 비빔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곳에 계속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며든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기 나무 밑에도 계단 밑에도 극락전 마루에도 앉아서 계셔서 이렇게 계속 먼 산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비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채워가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위로받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미소를 살짝 짓게 하는 내려갈 때는 그런 느낌들을 다 같이 공감해서 그 내려올 때 이렇게 눈빛들이 마주치잖아요. 모르는 분들하고. 네. 그런데 그런 미소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신도 그렇군요. 끄덕끄덕. 서로 이렇게 공감을 네.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팀장님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은 특별하게 안도현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직접 신앙송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준비는 해왔는데 너무 네. 쑥스러워서. 네. 안도현 씨님의 그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화엄사 내 사랑입니다. 구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잘 늙은 절 한 채,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 화엄사 내 사랑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네. 자, 시를 또 마무리하니까 마음이 또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김진아 팀장님과 함께 완주 화엄사를 둘러봤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